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프닝벨 2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이죠. 기업 공개의 대어로 꼽혔던 지난달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원래는 상장 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일단 편입이 되는데 일단은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거래를 한 15일 동안에 시총 상위 50위 이내에 들면은 일단은 특례 요건이 되는데 네. 지금 시총 상위 50위가 이제 현대글로비스였거든요. 그게 한 시총이 한 6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어제 한 9조가 넘었고 오늘 이제 올라서 10조를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럼 이 기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새로 후보가 있고 또 탈락되는 후보가 있는데 그렇겠죠. 그건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코스피 200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게 될 경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일단 지난번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이제 특례로 편입이 됐는데 네. 첫 개시일이 한 7%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오늘 오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펀드, 뭐 우리나라라든가 글로벌 펀드 자금이 추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이나마 일단 수급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제 오늘 너무 또 급히 오르다 보니까 지금 따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SK 관련주도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또 SK 그룹과 관련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요. 또 보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지금 코스피가 조금 더 약합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지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14%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3,136.8포인트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0.65% 강보합권에서 유지를 하면서 988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피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한 뒤에는 계속해서 매도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8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함께 800억 원대 물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들이 1,600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 늘리면서 지수를 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이 138억 원, 기관이 98억 원 각각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나마 코스닥은 조금 매도폭을 지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이 276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0.83% 내림세 기록하며 84,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35% 내림세로 전환을 했고요. 네이버도 0.26%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0.62% 지금 시세 밀리면서 80만 5천원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살펴보시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0.52%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 액면 분할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 거래일이죠. 0.7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해서 1.3%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지금 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0.32% 내림세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아가 1.49% 내림세 보여주고 현대모비스가 3%대까지 지금 시세 밀리면서 자동차 업종들이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1.21% 내림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은 그래도 2%대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16만 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은 0.57%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물산 0.78% 상승을 켜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0.38%,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SK가 4.66%도 급등세 보여주면서 29만 2천 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2.26% 시세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NC소프트가 오늘 2%대 강세 흐름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92만 원 흐르고 있고요. 또 신한지주가 0.27%, 삼성생명이 0.39% 밀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LG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0.42%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됐네요. 0.39% 내림세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56%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젠도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펄어비스 1%대 탄력 받아내면서 32만 7,300원 흐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게임즈는 0.73%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 종목 현재 HLB가 1% 밀리면서 35,450원에서 체결이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1.28%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는 시세 내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실적 기대가 많고 있는 CJ ENM은 2%대 강세 속에 14만 3,50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익 IPS 현재 1.27%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1.48%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제넥신도 오늘 3% 가까운 탄력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호공업은 0.62% 소폭 하락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관련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했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누르고 다시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형지엘리트가 2.74%, 프리엠스 5%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신건설 4.86% 상승하면서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어서 지금 CS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4,600원 현재 흐르고 있고요. 오리엔트바이오 1%대, 토탈소프트도 2.86% 빨간불 켜내면서 이재명 관련주들도 오늘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지수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가 다시 또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 더 늘려가고 있네요. 0.2% 하락하면서 3,136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현재 0.5% 강보합권에서 98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은 좀 코스닥은 약세를 시작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약세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코스닥은 이제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났죠.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포지션을 구축할 텐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외국인하고 투신의 어떤 그 선물 매도가 지금 1조 규모씩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투신의 어떤 그 매도 순매도 규모가 이제 1조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뭔가 또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오늘 또 중요한 한 이벤트가 있죠. 뭐가 있냐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오늘 이제 회의를 해서 과연 주식 투자 비중을 지난번처럼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좀 유연적으로 하면서 뭐 일단은 비중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해가지고 네.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아마 이게 또 오늘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주가가 또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아마 코스피는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의 어떤 거 회의 결과 이거를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오늘 흐름 자체는 약간 이제 좀 눈치 보는 장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코스닥은 이제 차트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일단은 안정적인 흐름을 해서 차트 모양이 일단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가상화폐가 오르면서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아마 아직까지는 그러한 우려는 우리가 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코스닥도 어떤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으로 이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SK 그룹을 얘기를 했는데 네. 아마 이제 SK가 오르는 거는 이제 지주회사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오르는 거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영향으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죠. 네. SK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SK텔레콤 어떤 분할을 하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또 부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이닉스라든가 우리 SK는 좀 빠질 때마다 조정돼서 조금씩 사는 전략이 좋을 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SK 관련한 소식까지 짚어주셨고요. 특징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다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최동기 전문가가 제시하는 전략들과 함께 보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벌써 돌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락률 상위 10종목을 또 분석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 이슈킹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락률 상위 10종목 분석 금요일 네네. 날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네. 네, 어떤 내용이죠? 네, 일단은 이제 4월 5일 지난주 이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코레라는 종목이 일단은 27%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나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41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무려 흑자에서 310억 적자전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락은 불가피한데 일단은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기 순이익에 있어서도 지난번 결산기에는 87억 손실이었는데 지난 결산기에는 무려 455억. 그래서 뭐 영업이익이 또 적자전을 하면서 당기 순손실도 일단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이어가지고 일단은 코렌이 일단은 하락률 1위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뭐 또 지지난주에는 뭡니까 우리 NFT 관련지어 가지고 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올랐지만은 또 NFT가 때 뭐 폭락했다 뭐 이런 소식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같이 하락을 했는데 2월 최고점 대비 약 4,300불 해서 무려 70%는 하락을 했거든요. NFT가.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가격 하락 때문에 일단 서울옥션도 일단은 하락세를 유지한 것 같은데 아마 워낙 이제 우리가 3월 초 대비는 워낙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정도 하락은 또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NFT는 뭐냐면은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JPG 파일이나 동영상 온라인 예술품 또는 콘텐츠에 고유한 포식을 부여하는 신정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서울옥션하고 이제 위메이드가 있었죠. 네. 보면 이제 밑에 이제 위메이드도 이제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근데 위메이드는 이제 이런 악재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보유 비중을 이제 줄였다. 이게 공시를 함으로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국민연금이 과연 이제 몇 프로를 보유하냐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주가가 또 이렇게 변동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도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어떤 보유 비율을 일단 우리가 또 연구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근데 서현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관련주 가지고 이제 동반 하락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코이즈는 이제 LCD 블루 이게 블루가 이제 백라이트 유닛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는데 최근 이제 급등했다는 급락 이런 소식에 일단은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서울시장 관련주들이 이제 거의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지금 그래도 살아있는 게 이제 건설주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는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러고 봐서는 이러한 정치인 테마주 중에서도 뭔가 이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설이라든가 뭐 건자재, 인테리어 이런 업종들은 그걸 계속 가지만 그런 거 없이 단순히 그냥 뭐 인맥이나 학연 뭐 이런 식으로 엮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바로 그냥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치인 관련주가 이제 대선 관련주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력한 여당 후보는 이재명이고 좀 야권에서는 이제 윤석열인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또 1위를 탈환하니까 이제 윤석열 관련주는 또 빠지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 종목들은 결국에는 이제 매수 타이밍 싸움이에요. 과연 이게 이제 급등을 해서 급락을 할 때 어느 시점에 매수에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럼 지금처럼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또 빠지면은 이제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또 타이밍을 잘 잡아서 이제 보면 또 뉴스에 나오면 또 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선거까지는 분명히 이제 정치인 테마주가 아마 급등락을 하면서 뭐 세력들은 아마 거기에다가 이제 올인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과연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항상 뭐 고점에 쫓아가다가는 물론 이제 뭐 그게 이제 오르는 말에 갈아타라가지고 이제 그런 전략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번 또 하락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뭐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좀 윤석열 관련주도 관심 있다고 이렇게 빠질 때 뭐 오늘도 빠지지만 뭐 내일도 빠진다 할 때는 이제 어떤 이틀 정도 빠지면 어느 정도 또 이제 올라갈 타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급등할 때 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을 하면은 좋지만 이제 만약 상승할 때 쫓아가는 전략은 이거는 초보자들이 아마 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매매 형태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일이라는 종목은 매매 거래 정지 예고를 해가지고 이제 9%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PCL도 그 동안에 이제 가정용
코로나 이제 항체 진단 키트 관련져 가지고 이제 빠졌는데 올랐는데 이날은 이제 급등했다는 조정이 어제 보면 또 시젠이라는 종목이 네. 이제 무상 증자 발표하면서 일단은 이제 상승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이제 동구 바이오제약은 이제 무상 증자할 때는 올랐지만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신주가 상장이 되면은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이제 또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주식수 증가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스FCC는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가 또 한동안은 또 테마를 형성하다가 또 이제 지금은 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인데 네. 또 한 번 또 부상할 또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또 이런 종목들은 항상 매매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수FCC도 외국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 가지고 일단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현 탑메탈은 윤석열 관련주 동반 하락해 가지고 일단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라는 종목은 이제 광학 렌즈 설계 이런 이제 휴대폰용 이제 카메라 렌즈라든가 지문 인식용 렌즈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휴대폰용 카메라를 모두 패킹 업체이고요. 현재는 네. 이제 주요 거래 업체가 삼성전자 향으로는 이제 파트너나 캠시스가 있다. 그래서 실적인데 보시면은 2019년까지는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하다가 단기 순서지는 2019년에 이제 적자 전환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엄청난 영업이익이라든가 단기 순이익이 크게 손실을 입어서 일단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3일 연속 이제 4월 5일이 빠졌지만 일단은 외국인들이 또 팔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주가는 또 외국인이 팔면 또 올라요. 이거 거꾸로 가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이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산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리 테마주나 이런 네. 보통 이제 동전주, 그래서 뭐 1,000원대 이런 종목들은 네.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뭐 이런 종목을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들의 어떤 수급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 우리가 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973원 빠졌다가 지금 뭐 1,100원까지도 갔죠.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우리 그 주린이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차트도 뭐 그날 4월 5일 날 완전히 오르다가 빠졌거든요. 그럼 이게 거의 1,400원에서 950원인 거의 하루에 그러네요. 500원이 빠졌으면 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33% 하한가보다 더 빠진 거죠. 아, 그다음 이제 서울옥션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술품 경매하는 네.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새로운 또 투자 재원으로서 이제 미술품이 요새 또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뭐 NFT 뭐 관련제지만 이제 이거를 이제 NFT 하면서 이거를 이제 분할 등기가 가능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올랐는데 이제 서울옥션이 일단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2000년도에 이제 좀 실적이 약간 그 이제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종목도 이제 4월 5일 날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 많이 팔았죠. 특히 이제 사모펀드하고 기타 법인이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날이 이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는 조금씩 일단은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종목은 4월 6일 날 연기금이 좀 샀죠. 지금 보면 연기금은 꾸준히 사는 모습이에요. 팔기도 네. 하지만 매수보다는 매도. 그다음에 이제 투신의 경우에도 지금 3월 29일 날 많이 샀죠. 그때 이제 14,700원에 단가가 엄청 낮은데 일단은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투신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을 났을 거고요. 이제 외국인들은 또 이제 투신하고 비슷한데 이 종목들 결국에는 어떤 뭐 기관 외국인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개인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법인의 어떤 그런 우리 전략, 네. 매매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도 서울옥션도 이제 19,000원까지 가서 지금은 어느 정도 15,000원하고 16,000원 사이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과연 이제 우리 차트에서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 이게 이제 지지가 안 돼서 내려오면 이제 한 번 더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면은 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보이는 종목입니다. 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NFT 시장이 열린다라는 기사도 나왔었고, 예, 네, 네. 네, 서울옥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15,000원대로 떨어졌잖아요. 예, 예. 다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그쵸, 보시는 예. 거죠. 근데 주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맞아요. 계속 오를 것 같으면서 또 빠지면은 네. 이제 흔들리거든요. 근데 보면 또 이게 나중에 이제 오르는 종목도 있고 또 다시 또 추가 하락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이제 운도 작용을 해요. 주식이라는 게 뭐 공부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물론 또 확률이 적겠지만 네.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를 튈지 모르죠. 보면 이제 뭐 주식을 뭐 럭비공으로도 뭐 비유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서현은 뭐 어차피 뭐 아시는 종목이겠죠. 이제 자동차 시트라든가 뭐 도어트림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실적 자체는 계속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2020년에 19년 대비 이제 많이 좋아졌죠. 물론 이제 당기 순이익도 계속 적자 지속하고 있는데 아마 점차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자동차 사업 뭐 이렇게 되니까는 아마 그래도 어느나마 약간은 어떤 기업 자체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회사는 아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은 보시면은 이제 4월 5일 날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이때는 이제 뭐 큰 이슈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은 사고 개인이 팔았는데 네. 개인이 팔아서 많이 빠졌죠.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정반대 현상이에요. 개인이 또 많이 팔고 외국인 팔았는데 또 올랐어요. 근데 그날은 보면은 투신이 샀죠. 그러네요. 근데 또 그 다음날 투신이 또 팔았어요. 네. 그러나서 이제 8일 날 어제 또 많이 빠졌는데 이런 종목은 결국에는 어떤 수급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이제 테마주의 어떤 그 우리 뭡니까 지지도에 따라서 네. 일단 등락이 좌우되는 이런 현실이고요. 일단은 차트는 서현도 뭐 거의 7,500원에서 26,000원까지 이게 사실 차트라는 게 좀 약간 왜곡되는 게 이게 이제 네. 금액에 따라서 간격이 왜곡이 되거든요. 아. 사실 뭐 얼마나 안 오는 것 같아 이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7,500원에서 7,000에서 26,000원 거의 뭐 그럼요. 4배까지 갔는데 지금은 27,000원에서 2만 원이니까 거의 또 고점 대비 한 30%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도 보면은 이제 17,500원대가 지금 지지선이거든요. 지지선이니까 아마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17,500원이 지지선이니까 여기까지 이때 사면은 뭔가 그래도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이제 코이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백라이트 유닛 핵심 소재인 광학 필름의 코팅과 도강판 보호 필름 제조를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보면 근데 실적이 좀 안 좋아요. 계속 적자가 유지되는데 물론 이제 적자 폭은 줄어들지만 일단은 네. 이러한 어떤 악재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이즈도 보시면 이제 뭐 수급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파는 모습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거는 이제 팔면은 계속 하락하는 종목. 그래서 이거는 수급이 일단은 개인이 사면 오르고 이제 외국인이 팔면 빠지는데 뭐 그렇지도 않는 것 같네요. 개인들이 네. 사더라도 빠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차트는 일단 7,5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빠졌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5,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6,000원대까지 왔는데 거기 차트를 보시지만 네. 6,500원이 좀 더 저항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선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이 아마 예정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뭐 우리 잘 아는 종목이죠. 네. 게임에서 뭐 미르의 그렇죠. 점설, 2, 3, 뭐 이카루스 뭐 주요 게임이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항상 IP 가지고 이제 액터즈 소프트하고 이제 소송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계속 승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가에 크게 이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이제 일시적으로는 오르지만 이게 꾸준하게 이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게임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게임이 런칭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런 재료로 해가지고 하루 이틀은 올라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빠지고 또 새로운 또 어떤 다시. 상품이 나오면 또 그 네. 종목이 오르니까 이제 게임주도 결국에는 이제 정글이거든요, 사실은.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1등 종목을 해야 되는데 게임주에 보면은 1등 종목이 뭔지도 저도 헷갈려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펄어비스가 1인지 뭐 NC소프트가 1인지 뭐 위메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컴퓨터 네, 그러니까는 뭐 사실 복잡해요, 게임은.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게임주는 이제 게임을 잘 안 아시는 분이 아마 뭐 어널리스트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을 내가 다 알아가지고 어느 종목이 어떤 게임이 좋다 이런 거 네. 하면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쨌든 간에 위메이드도 계속 작년까지 적자였는데 이제 올해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가 있지만 이제 이날은 좀 빠졌죠. 그래서 위메이드도 보시면은 4월 5일 날 이제 6,500원 빠졌는데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뭐 샀다 팔았다 어떤 뭐 계속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뭐 수급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은 아마 이 종목은 연기금들이 언제 매수로 돌아서느냐. 네. 연기금 보면은 거의 4월, 3월, 15일부터 하루도 빠지 않고 순매도죠. 그러네요. 아마 계속 이것을 해서 파란불 켜고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네.
귀환하는 시점이 아마 터닝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트도 뭐 위메이드도 보시면 이 종목도 부침이 심해요. 보면은 34,000원 전에는 한번 3만 원도 깨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4,000 작년 12월인데 거의 뭐 2배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의 뭐 한 3, 4개월 만에 네. 100% 올랐기 때문에 하여튼 뭐 지금 보면 종목이 이런 종목들도 소리소리 좀 오르는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히려 소문만 열어냈지 오히려 아직도 그렇죠. 마이너스거든요. 맞아요.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이제 4월 6일입니다. 이제 4월 6일은 이제 역시 이제 이 아이디가 하면서 이제 뭐냐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일단은 접종을 했는데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락을 해서 이아이드라든가 뭐 이트론 이런 종목이 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아이드 그다음에 솔리드는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해서 15%나 하락을 했고요. 이트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센트럴 바이오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던 것 같은데 이제 대표회사가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또 센트럴 바이오도 뭐 일단 급등과 급락이 이제 반복되는 이런 종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WK는 이제 적자 전환을 했다. 그러고 이제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이 일단은 대량 매도했다는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날은 또 이제 IMBC 지난번에 이제 하루 정도 오세훈 관련자하고 박영수 관련 동시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IMBC가 이날은 이제 하락세로 갔는데 일단은 이제 선 반영돼서 일단은 오세훈 관련주는 이제 어제부터 급락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박영선 관련주는 이날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SCI 평가 정보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인과 기타 법인의 이제 이틀 연속 매도로 인해서 8% 하졌고 그다음에 유로도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도인데 유로는 이제 보면은 어떤 뭐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뭐 정보도 들고 뭐 올린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바닥에서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이제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해서 빠졌고요. 그다음에 뉴도 뭐 우리가 뭐 영화 관련 이제 이런 종목인데 그렇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 UTI는 이제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급등했다는 반락.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타 법인의 매도를 해서 이제 빠졌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오르는 종목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유가 확실히 있는데 빠지는 거는 참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고 아마 이 자료를 만드는데 제가 이제 4일치 만드는데 상승 하는 종목 만드는 거 이게 또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까지 제가 이제 오늘 하려면 어제까지 하려면 이 종목 이제 하려면은 진짜 시간이 더 걸려요. 진짜 그래서 그런 거 애로사항을 좀 알아주시면 합니다. 네. 그래서 알고 일단은 계실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제 유료 도매 및 OMS 화장품의 제조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노베이션, ICBM 사업 등을 영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녹조 제거 설비까지 이제 그런 거 무선으로 원격 솔루션 하는 이런 그 회사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회사는 색조 화장품 2018년 7월에 드레스킨을 이제 런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을 일단 했는데 이 회사도 이제 작년에 또 2018년에 적자였다가 2019년에 흑자를 전환했는데 다시 2020년에는 적자를 전환하면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죠?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뭐 어차피 백신 알려주니까 아마 그에 관계없이 일단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보면은 이제 4월 7일, 8일 날 보면 이제 4월 6일 날 외국인이 대량 그 매수를 했는데도 빠졌어요. 보면 이제 우리 오른쪽에 보면 기타 법인이 엄청 팔았죠.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팔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타 법인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이 아이디는 이제 많이 빠지는 거로 나오죠. 이렇게 기타 법인의 숫자를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긁어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확 던진 보따리 풀듯이 이렇게 던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 그 뉴스 나오자마자 그냥 판 것 같아요. 가격 불문하고. 이 아이디 제 주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작년부터 들어가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손해 보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종목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840원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이게 300원이면 이게 뭐 500원 빠지는 거지만 실제로는 거의 수익률을 해서 엄청 많이 빠진 거거든요. 거의 뭐 반토막 내지는 3분의 1 됐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게 이제 언제예요? 이때가 400원에서 이제 500원 사이에 많이 이제 터졌거든요. 그럼 이때 사신 분들이 이제 800원에 때 팔았으면 되지만 아마 욕심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면 장대 연봉이 났잖아요. 이날이 2월 18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장대 연봉이 나면서 이제 이평선을 깨고 내려면 무조건 매도 타임이에요.
그 이때 못 팔았다? 그 다음날 파셔야 돼요. 아하. 그때 이제 올라가면 또 이거 올라가네 하다가 이제 못 파는데 그냥, 어쨌든 그러다 간에 이제 물려서. 일단은 이제 모든 종목이 그래요. 무슨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일단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평선을 이탈할 때는 무조건 매도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네. 확률상으로 그런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네. 그 매도하시는 역시 이제 걸로. 그러다가 이 종목 계속 하락하고 올랐다가 결국에는 이제 300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 네. 그때 장대 음봉이 났을 때가 550원, 600원 사이니까 이때나 팔았어도 뭐 충분히 좀 다른 종목 갈아타도 만회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주식 투자에서 한 70% 깨지면은 회복이 되겠습니까? 아, 어렵죠. 70% 네. 빠지면 오르려면 한 200%인지 300%가 맞아요. 올라야 돼요. 그러면 맞아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잠수 예전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변에 보면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런 테마주라든가 물론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니까 물론 이제 우량주들은 뭐 기다리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확실하게 내가 손절 그 선을 정하고 들어가야 돼. 아니면 손절선이 억울하면 내가 손실 금액을 정해서 들어가서 그렇죠. 가차 없이 물론 나중에 오른다 하더라도 일단은 리스크를 일단은 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한번 무너지면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아니 70% 빠지면 3배가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기회가 글쎄요. 뭐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게 또 사람 마음처럼 잘 안 되죠. 네, 뭐 솔리드는 뭐 우리가 이제 유성톤이라는 뭐 5G 관련지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중계기하고 유선 전송 장비를 일단 공급하는 회사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 사실 보면은 이제 5G 관련주들이 또 올해도 잠깐 최근에 반짝했다가 또 빠지거든요. 네. 보면 이제 뭐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뭐 KMW 이제 뭐 명함도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어. 거의 뭐 저기 네, 기억 네.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5G 관련주들은 아마 좀 더 고생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모멘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뭐 제가 봐도 뭐 5G 관련해서는 뭐 안 좋은 얘기만 나오죠. 내가 뭐 가입자들도 해약을 하고서 다시 뭐 옛날 거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뭐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네. 4G나 5G 비교했을 때 뭐 뚜렷하게 뭐 개선된 게 없으니까 아마 가입자들이 분명히 불만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네. 5G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다 뭐 이랬지만은 결국에는 뭔가 좀 네. 이게 뒤따라지지 않는 그렇죠. 어떤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5G 관련주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전부 다 손실이겠지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하는데 어쨌든 간 이 회사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신주 이제 발표를 했죠. 유상 신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액면 가격이 500원인데 어쨌든 간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공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준일이 4월 22일이고 이제 15% 정도 일단은 증자를 합니다. 이 종목도 뭐 7,500원대인데 이 종목도 보시면은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이제 9,0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7,500원대까지 왔는데 아마 더 그러네요. 이상은 뭐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 주가가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회복하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 이평선에서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항 걸리면서 이제 못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최저치를 갱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우리 5G 관련주들이 지금 거의 뭐 지하 2, 3층에 다 있거든요. 네. 언제 회복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토론 역시 이제 뭐 이거는 서버 스토리지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우리 러시아 백신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다른 이유는 없는데 어쩌면 이 종목도 결국에는 작년에는 이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은 이제 적자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규모가 커졌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거는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되겠죠. 이 종목은 이제 4월 6일 날 보시면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역시 기타 법인이 엄청 팔았죠. 네. 그래서 보면 기타 법인이 또 3월 3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타 법인이 대량으로 팔는 날은 팔아야 된다는 게 네, 이제 이렇게 그러네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법인은 여러분들이 왜 이 전문가는 기타 법인을 얘기를 할까 하는데 기타 법인은 이제 분명히 그 회사랑 관계되는 회사거든요. 네. 그렇죠? 뭐 이토론이 뭐가 이쁘다고 뭐 법인이 사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우호 지분, 우호 네. 회사기 때문에 관련 회사들이니까는 기타 법인이 뭔가 이렇게 매매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그 변화가 있다, 시그널이 있을 때는 쫓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히 이제 기타 법인이 이제 뭡니까? 주가가 막 고점으로 갈 때 네. 고점인데 기타 법인이 대량 매도다. 일단은 매도 시그널입니다. 예. 지금 뭐 요새 제가 기법 아닌 기법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네. 네, 이트론도 보시면 거의
1,200원 갔다가 이제 반토막 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바이오 뭐 최근에 또 핫했던 종목인데 이 회사는 이제 PVC 제품을 이제 만드는 건축 자재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죠. 그래서 뭐 계속 3년 연속 적자인데 아마 2017년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적자가 네. 계속 될 것 같은데 센트럴 바이오. 근데 뭐 어차피 이 회사는 이제 무조건 이제 뭡니까? PVC 제조업에서 이제 바이오를 하면서 이제 다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바이오 기업들은 당연히 적자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향후 주가를 이제 좌우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대표 회사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 회사가 왜 바뀌었을까? 이제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보시면은 4월 6일 날 일단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기타 법인이 샀고. 근데 어쨌든 간에 기타 법인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한 거는 뭔가 또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일단 이 종목은 이제 개인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종목이 되는데 일단은 이 종목도 3월 20일 날 보시면은 네. 기타 법인이 또 많이 팔았죠. 그러면서 그날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기타 법인의 어떤 흐름이 일단은 네. 뭐 이런 우리가 뭐 대형주나 뭐 알려진 종목들은 뭐 기타 법인의 어떤 그 위치보다는 그 기관이나 외국인의 어떤 포션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떨 때는 기타 법인이 무시될 수 있지만 이런 우리가 뭐 좀 저가 종목들은 우리가 네. 알려진 한 종목들은 기타 법인의 어떤 매매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도 이제 이 회사도 뭐 3,000원 갔다가 이제 1,400원 갔다가 다시 이제 네.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네. 이게 이제 정고점을 돌파했으면 이제 한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꼭 여기서 걸리죠. 거의 이제 이게 뭐 항상. 삼봉 모습으로 돼버렸어요. 네. 뭐 그래서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데 다시 지금 여기에 지금 이 다시 선을 타이를. 사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돌파. 이럴 때는 어떻게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한 이틀 정도 네, 좀더 매수를 봐야 하는데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 하시는 분들은 5일선이 돌았을 때 매수를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5일선이 이때 돌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이 보면 아직은. 이제 네. 5일선이 아직 돌지 못해.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5일 앞에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바닥에 살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서 오르면 좋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5일 이평이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데 네. 결국 이제 5일 이평이 돌아서 이제만 사는 거. 그다음에 5일 전 주가보다 위에서 사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단기적 5일 이평 전략은 그거예요. 5일 이평이 돌아서는 날 매수. 그다음에 아하. 그날 5일 전 종가보다 가격이 높았을 때. 네. 그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죠. 그때 사는 게 계속 갈 일단은 수 있는. 그게 이제 정석이에요. 아, 네. 뭐 바둑의 정석이 아니라 아, 기술적인 5일 흐름까지. 이평의 네. 정석입니다. 이게. 네. 그다음에 이제 EWK는 이제 작년에 적자 전환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뭐 열수화기, 뭐 응축기, 배관해가지고 이제 뭐 L&D 플랜트 설비, 뭐 이런 뭐 공조 회사인데요. 어쨌든간 이제 뭐 지열 발전소 했는데 어쨌든간 이 회사는 일단은 뭡니까 적자 전환이 했다. 이제 실적 관련주 가지고 보면 이날이 이제 4월 6일 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죠. 그리고 기타 법인은 이 회사는 3월 24일부터 계속 팔아요. 그렇죠? 기타 법인이. 엄청 팔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네. 오히려 뭐 빠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기타 법인이 많이 파니까 결국 얘네들은 안 거죠. 적자라는 걸 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공시를 언제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적자라는 걸 알면서 맞습니다. 기타 법인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뭐 이렇게 결과론이 아니지만 뭐 제 말씀드리는 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얘네는 네. 뭔가 이제 적자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계속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거나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뭐 내부 네. 정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차트도 이 종목도 결국 이제 지지선을 돌파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 계속 시도하다가 무너지니까 이제 음봉이 칵 나왔죠. 네, 음봉. 그렇습니다. 됐고. 그래도 뭐 그 나오고서는 뭐 아직은 그렇게 크게 빠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재기를 할지 네. 다시 빠질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4월 7일은 이제 4월 7일 이제 수요일이었죠. TNR 바이오팩 급등에 따라 이제 외국인의 대량 예산은 이제 바이오 프린팅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존슨앤존슨하고 공동 백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날은 좀 빠졌고요. 그다음에 한국석유는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또 외국인의 어떤 기타부의 대량 매도. 그다음에 IM이온이 이제 무려 단기 순손실이 820억 적자. 네오이즈 홀딩스는 이제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올랐는데 외국인의 대량 매도를 일단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네. 센트럴 바이오는 이틀 연속 뭐 6일도 빠진 이날도 빠졌고요. 그다음에 화일약품은
무상 증자가 권리락이 되면서 외국인이 계속 팔아서 일단 하락을 했고 한일하고 이제 오세훈 관련주인데 일단 급등에 따른 하락 반전. 그래서 아마 오세훈 관련주들이 이제 선거 날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어제가 이제 마지막 기회였는데 빠졌고 그다음에 큐브원 컴퍼니인데 외국인의 지속 매도. SNK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도 오늘은 오르는 것 같은데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은 빠졌지만 어떤 눌림목 상태에서 다시 오르는 것 같아요. TLM 바이오펌은 이제 조직 공학을 이용한 인간 장기 및 생물학적 제재가 가진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을 만드는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결국에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어떤 급등에 따라서 이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보면 이제 바이오 프린팅 이런 회사인데 결국은 이제 존슨앤존슨과의 어떤 거 기술 개발 이게 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단 주가 흐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은 4월 7일 날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이 좀 팔았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연기금이 많이 팔았어요. 연기금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연기금이 계속 파는 종목이라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보면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어요. 네. 4월 1일부터 계속 팔고 있죠. 연기금 팔니까 아마 외국인하고 연기금의 어떤 수급이 좌우하는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보면 많이 올랐어요. 거의 15,000원대에서 뭐 55,000원 거의 서너 배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어떤 이게 이제 11선인가 될 텐데 11선에서 지지가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오르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런 종목들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석유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스팔트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모르겠습니다. 뭐 급등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타 법인이 계속 팔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그다음에 외국인이 또 많이 팔았어요. 3일 연속 팔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외국인하고 기타 부분의 매도로 빠졌고 이제 중간에 투신도 판 모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우리가 뭐 수급을 좀 봐야 되는 게 이런 어떤 보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네요. 지속적으로 매도할 때는 뭔가 있다. 그래서 보면 이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보니까 결국엔 이 종목도 12만 원대에서 36만 원 거의 뭐 300% 올랐죠. 200%. 네. 그러다가 이것도 보면은 11선에서 딱 지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항상 지지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M 이현이 이름도 참 색다른 이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이 약간 겹치는 듯한 그래서 뭐 느낌입니다. 지금 LCD 모니터와 노트북용 뭐 PBA 하는데 하여튼 뭐 삼성 디스플레이만 납품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이 종목도 이제 베트남 법인 뭐 중국의 법인인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이제 빠진 이유가 일단은 이제 단기 순서를 적자 전환 보면 이제 그 영업이익은 근데 흑자지만 보시면 이제 2020년에 무려 단기 순손실이 826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상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샀는데 또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단기 순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종목도 이제 한때는 뭐 1월 초에 9,4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4,000원대에서 움직이는데 역시 저항선에서 걸리면서 지금 4,600원대 있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뭔가 이렇게 워낙 단기 손실이 컸기 때문에 뭔가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네오에이즈 홀딩스는 어차피 뭐 컴퓨터 설비 자문 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좋은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죠. 3일 연속. 그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이 사요. 기타 법인이 사는데도 이제 외국인이 파니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나 매도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 이 회사도 워낙 많이 올랐어요. 매출도 괜찮고 그쵸. 뭐 기타 법인도 들어와 있고 이런데 외국인이 잠깐 아마 빠져나가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익 실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차익실현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46,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는데 지금 이 종목도 아직은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차트들이 이제 우상향하기 때문에 어디서 이제 지지가 되면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센트럴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종목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는데 하루 뒤에 더 빠졌네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이제 진양 사업 뭐 진짜 오세훈 테마주들이 거의 뭐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뭐 진양 산업, 진양 화학, 진양 폴리 이렇게 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6일 CNS는 이제 상장 적격성 심사 어떤 그 미해당으로 일단은 거래가 제대로 올라야 되는데 이날은 급락을 했어요. 어제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최근 급등에 따른 일단은 하락인데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대량 매도한 거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는 또 어제도 빠졌거든요. 아마 급등에 따른 조정인데 대규모로 적자 전환이 되는 회사가 되고요. 그다음에 크라운 해터 홀딩스 뭐 이게 사실 또 뭐
그러니까 오세훈 관련주로 또 엮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일단 크라운 제가 급등에 따라서 많이 올랐었는데 네. 하락한 모습이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는 대규모 적자 전환하면서 투신이 대량 매도를 했고요. 진흥기업은 이제 역시 오세훈 관련주에서 동반 하락. 그래서 뭐 건설주도는 계속 좋았는데 이 종목은 좀 빠졌고 그다음에 디지털 조선도 급등에 따른 조정해가지고 외국인과 기타 부분이 대량 매도를 했어요. 뭐 진양산업은 이제 폴리루탄을 생산하는 회사고 뭐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네. 수급은 이제 어제 이제 보면은 그저께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죠. 오르면서 팔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일단은 어제 이제 완전히 뭐 장대 음봉이 나왔죠. 네. 뭐 진양학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어제 장대 음봉 나왔고요. 6일 CNS는 이제 2015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 그 휴대폰에 이제 우리 카바 글래스 있잖아요. 네.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적 굉장히 안 좋아요. 주요 고객사 이제 LG전자인데 아마 지금 LG전자가 또 휴대폰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면 악재가. 이제 작년에도 적자가 확대가 됐는데 아마 올해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좀 팔고 기타 법인들이 좀 판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마 상장 적경성 심사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단은 장대 음봉이 나왔죠. 예. 진양폴리 역시 뭐 오세훈 관련주 일단은 생략하니까 장대 음봉이 잘 나가다가 네. 장대 음봉 나왔고요. 이제 바이오는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급등을 함으로써 이제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일단 주가가 이제 1,600원을 일단은 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최근에 근데 어제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와가지고 일단 하락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이온까지 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하락한 종목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락한 이유는 사실 저도 뭐 공부를 하고 찾아보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일치하자는 면도 있어요. 뭐 기자들도 못 찾고 다 못 찾는 거를 뭐 저라고 찾을 수는 없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찾아서 왔는데 네. 과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 또 이번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네. 이번 주 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다음 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일단은 뭐 이번 주는 그래도 뭐 우리가 뭐 FMC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옵션 만기일이 이제 무난히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 또 실적이 일단 좋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은 흐름 자체는 뭐 약간의 우리 보합세에서 뭐 약보에서 반복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환율도 오늘 보니까 안정세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정을 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볼 때는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프닝벨 2부 최동기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언제 정리하느냐 참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또 주말 동안에 포트폴리오 점검 다시 한번 해보시면서 최대한 수익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오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